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재밌는 자료 갖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조를 해드렸고 저를 모르신 분들은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에도 삼성 SDS 관련해서 9거래일, 13거래일이 반원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4일 기준 다음 주에는 반등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등을 시작한 점 인상적이고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HD 현대미포를 제가 16만 8천원은 17만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반등합니다.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홀텍의 미국 내 IPO 그리고 12월 말과 내년 초 사이에 펼쳐지는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과연 지금 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전망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먼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기존에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 21,000원, 25,000원 라인 매수를 강조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기로 시장을 보면은 항상 비극이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냐, 이유는 뭐냐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 SDS를 제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삼성 SDS를 좋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당연히 올라가는 시점에서 좋다고 하지, 그쵸? 떨어지는 시점에서 좋다고 할 리는 별로 없겠죠. 그쵸? 근데 뭐예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성 SDS를 7월 4일에 보시면 기존의 1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7월 4일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목균형 이론 기준으로는 9거래일과 13거래일 중요한 반원점이기 때문에 7월 4일 기준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눌림목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9거래일이거든요. 이 7월 4일 이때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반등을 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은 항상 뭐예요? 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제가 사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좀 음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점에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점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식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의 변동성이 쉽게 생기는 종목이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뭡니까? 마이너스 30% 내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55,000원과 5만원 사이에서 어떤 큰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주식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고, 원자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어떤 이제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좋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눌림목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산단 말이죠. 이미 3배, 4배가 된 주식을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한두 차례 정도 물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면은, 여기서 3천만원, 2천만원 정도만 먼저 투자를 해놓고, 내리면 더 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억을 다 투자해놓고 잘못되면은, 뭐 돈을 빌리고, 그러면은 이게 더 내리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망한 건데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 앙드레 코스트라는 책도 또 있고, 이런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멤버십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HD 현대미포를 17만원, 16만 8천원 이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시면은, 그쵸? 지금 7만원과 5만원
4만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만원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만원대 매수 강조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신고가 갑니다. 그러니까 4만원 돌파할 것입니다. 얘기를 강조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어려운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추격해서 무리하게 살려는, 무리하게, 우리가 항상 누가 부자가 되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포를 매수를 못하고 욕심, 탐욕스럽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포 구간이 됐을 때 그 공포 구간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욕심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욕심을 부릴 구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자, 삼성 SDS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삼성 SDS 저희 멤버십에서 1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7월 4일부터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쵸? 제가 지금 16만 5천원 구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7만원, 18만원 라인이, 여기는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15만원까지 폭넓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19만원, 21만원 구간에서는, 그죠, 매도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두산에너비티 주가 전망에 들고 잠시 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때 교육을 시켜드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NHKCP 이때 11,000원, 만원 사이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금 16,900원까지 갔죠. 두산에너비티 주가 전망 빨리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사면 바로 수익 날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멤버십에서만 안내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비티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전주는 2분기 뜨거웠던 글로벌 원전주 무차별 상승,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기업의 차별화 순서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12월 말과 이제 올해 11월과 12월에 내년 초 사이에 불가리아 원전이 큰 이슈를 만들 확률이 있는데,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의 원전주는 뜨거웠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국가의 원전 제도입 선언을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 대부분이 무차별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기대 기반의 일괄적인 주가 상승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르려면 결국에는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주시장은 이제 단순히 기능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진척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구체적인 진척이 없으면 당연히 두산에너비티는 기간 조정을 길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에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두산에너비티가 원전 업종 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두산에너비티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원전주의 상대 성과를 비교해 보면 두산에너비티가 압도적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그죠? 그 다음에 BHI,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캠퍼스, 이렇게 이제 순으로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건설, 두산에너비티, BHI 이 세 개 기업은 어쨌든 이제 팀 코리아 관점에서 이제 같이 한데 묶어서 움직일 확률이 있는데, 기대는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착공의 수준은 부진했던 지난 2개월, 그러니까 지난 2개월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올라온 거지, 실제로는, 그쵸? 구체적인 착공이나 수주가 부재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미국의 전략을 통해 원전 산업의 향후 전개 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자력은요, 일단 대형 원전, 그 다음에 2030년을 넘어서면서는 SMR, 그리고 지금 5년부터 203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 근데 원전 해체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마진율이 별로, 기업의 마진율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형 원전과 SMR 관점에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 원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이고, 빠르면 금년 말, 내년 상반기 수주가 기대되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유럽 대형 원전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가시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체코 수주가 되면서 올랐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이 6월 초, 5월 말 이때 체코 수주가 확정되면서 5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불가리아 원전마저 이제
분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어떤 조정을 만들죠. 현대건설 기준으로 지금 이제 7만원과 6만원 사이, 두산LBT 같은 경우는 6만원과 5만원 사이. 최근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 주식이 마이너스 20% 기준으로는 58,000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8,200원, 그러니까 57,500원, 58,200원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다시 떨어지면 57,500원 사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1차로 물릴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자, 현대미프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주식이 뭐예요? 이렇게 쭉 올리다가 한 번 지지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쓱 내려요. 왜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아웃시켜야 되니까. 이게 투자 심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잘못해서 이렇게 막 어거지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그 타임 시간에 우리가 타임과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다른 쪽을 먼저 올리죠. 다른 쪽 뭘 올립니까? 뭘 올릴까요? 7월에는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고 순연금 비율도 높으면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주식이 좋을 확률이 있겠죠. 왜냐? 중소형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슈가 커질 거니까. 제가 오늘 장전에 뭐라고 했냐? 조광피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대웅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광피업.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대웅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 오늘 이제 조광피업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어차피 제 영상 막 끝까지 막 잘 시청하시는 분들만 돈을 버시라고 뭐 이렇게 이제 잠깐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부채 비율도 낮으면서 그렇죠? 이제 뭐 성장주는 아니죠. 근데 자사주 비중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러면서 순연금 비율이 높은 이런 회사의 주식이 오늘 지금 부각이 됐고 지금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두산에너빌티는 어쨌든 지금 5월 6월 사이에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5월 6월에 가장 강했던 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했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했죠? 지금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그냥 어떻게든 투자해서 큰 돈 벌어야지 이 생각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역사를 잘 모르시는 거 자세히 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화정 장세가 뭐냐면은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끝나온 직후부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데 왜 올랐습니까? 실적이 우상향했기 때문에 오릅니다. 특히 차화정 장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화학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당시에 한화케미칼이라는 주식 같은 종목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솔루션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죠? 1200% 오릅니다. 1200% 올라요. 3년 동안 1200% 오른다고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사실 PER도 저PER이라면서 사실 이제 상당히 당시엔 좀 특별한 상황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도 어쨌든 역대 어떤 대통령도 주식시장을 이렇게 부양하겠다, 주식시장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의 투자자 회사의 모닝스타 웰스의 마크 프레스켈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중국과 일본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단연 최고다. 지금을 재평가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앞으로 10년간 한국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에서 11%, 최근에 30% 올랐죠. 급등했죠. 근데 그게 때린 거랑 다 포함하면은 그게 30%가 사실 연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렇죠? 연수익률 이제 25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이제 시작일 수 있고, 당연히
어떤 힘이 발생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500 돌파, 3,800 돌파, 4,000 돌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산에너비티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6만원과 5만원 이 부근, 그러니까 6만원 부근과 5만원 부근 이 부근에서 장기적으로 지지한 다음에 과연 이 종목이 PBR 10배, 10배라는 거는 PBR 사실 1.5배 이하는 저평가, 2.2배 이하는 저평가, PBR 뭐 3, 4배 이상은 저평가가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데 PBR 10배라는 건 버블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과거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차화장 장세와 전제의 조방원 장세가 비슷하다라고 지난 4월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은 뭐라고 얘기했죠? 작년에 제가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HD 한국조선이야 H현대미포 말씀드렸는데 다 급등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간에서 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10년으로 봤을 때는 두산에너비티가 상당히 이제 좋고 오늘 매일치중고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 지금 사실 더 크게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근처에 가야 적정 가치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 기준으로 이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단기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급락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이런 차트 형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는 거는 차트를 아예 보지 말고 장기 전망만 봐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냐면은 이럴 때 매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폭락이 나올지 모르는 건데 그냥 여기서 대충 사십시오 이거랑 똑같아요. 대충 사시면 무조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폭락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사실 이제 정확히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산에너비티를 우리 멤버십에서 계속 21,000원과 25,000원 라인 여기서 매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4만원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 주도주기이기 때문에 10%씩만 비중을 줄여야지 비중을 확 줄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폭등하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물량이 폭등하면 막 뭔가 굉장히 큰 실수한 것 같아서 쫓아서 사다 보면은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최근에 이제 증권주를 6월 초에 사라고 하고 6월 초에 사라고 한 증권주 다 분위기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랐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솔직히 지난 6월 26일에 민주식들이 많지만 NHKCP, 헥토파이낸셜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여기서 보시면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에 NHKCP와 헥토파이낸셜 6월 26일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 민주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하락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6월 26일이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예요. 자, 이때예요. 그렇죠? 이때 6월 26일. 자, 여기서 보시면 6월 26일 폭락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 10시 다 돼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6월 26일. 그렇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6월 26일 이때. 그죠? 그리고 나서 폭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투자 심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는 이게 물릴 수도 있는 위험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렇다고 팔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사야 될 영역도 아니고 팔아야 될 영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들으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 회원분들 보시면 1년 반이나 같이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계속 수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돈을 벌려면은 전문가의 말을 정확히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사라고 한 종목을 대충 사면은 여러분들 큰 손실이 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물량만큼만 사야 되는데 막 잔뜩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멤버십에서는 정확히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한다는 거죠. HD 현대미포 20만원 위에서 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HD 현대미포 17만원 부근 이때 매수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항상 뭡니까? 자, 지금은 달릴 때 하반기 풍부한 이벤트 주목, 팀 코리아, 미국 시장 진출, 조선, 방산, 변압기에 관찰했던 판가 상승을 꼽고, 우리가 AI 액션 데이 7월 23일 이때, 그리고 SMR 가스터빈 수주도 그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하고 7월 23일 있던 이런 AI 액션 데이 뭐 이런 게 큰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가리아 수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기면은 이 주식은 이제 10년으로 내다봤을 때 두산엘리베이티의 가치 측면에서는 여기서 당연히 더 오르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생기면서 더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근데 저는 왜 여기서 자꾸 조심하라고 하냐면은 남들이 보지 않고 아니다 할 때 그때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두산엘리베이티 다 좋다고 얘기하죠. 왜냐면은 뭐예요? 두산엘리베이티가 인기가 많은 주식이 됐으니까. 그죠? 두산엘리베이티 정작 사야 될 때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용 잔고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엘리베이티 같은 경우는 신용 매매를 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7만원일 때 뭐라고 했죠? 지금 두산엘리베이티 단기로 사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자, 2021년 카카오 신용과 주가를 보면은, 에코프로 신용과 주가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급증했어요. 그러고 다음에 폭락이 나옵니다. 두산엘리베이티가 이렇게 반드시 폭락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신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로 올리는데 수급 차원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도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올라갑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기로는 부정적, 장기로는 긍정적. 근데 단기로는 그러면 어떤 쪽에서 어떤 주식이 사야 되냐?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은 조선주가 조금 더 좋았을 수 있고 증권주가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그리고 이번 달에는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자사주 관련해서 소각 관련 이슈가 크기 때문에 오늘 장전에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조광피역에 대해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적긴 하지만 그렇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롯데지주가 거래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롯데지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밀어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는 아니지만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고, 주도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엘리베이티 또는 이제 조선주 그리고 뭐예요? 증권주 이런 쪽을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금 조방원이다. 이제 조방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뭐라고 했죠? 조방원 뭐 물어보면 주변에 물어보라고. 그러면 모른다고, 트로트 가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아직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주사, 금융은 증권, 그리고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방산도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죠? 방산은 이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23년 6월 1일부터 방산 전략이프라 말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단기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조선 이제 원자력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쑥 끝나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들어왔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분명히 있고 그 저평가된 종목에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 해체는 조금 테마주 성격이 심해요. 그래서 대양원전하고 SMR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원전 해체는 사실은 이제 급등락 측면에서 급락했을 때 사면은
엄청난 수익률로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비티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생겼을 때는 매수 관점 보시되, 만약에 지금 관점에서 혼자 매수하고 싶다 하면 저는 조금만 사는 걸 권해보고 싶다. 전체 자산에서 한 10% 비중, 5에서 10% 비중.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사시자. 왜냐? 이렇게 사면 내일 또 사고 싶거든. 그 심리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은 이거를 안 볼 수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3년 안 볼 수 있으면은 승부를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승부라는 거는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법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적을까요? 당연히 심리 관점에서 어려운 국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좋은데 왜 80년대 90년대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왜 서울 아파트 안 사서 부자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심플한 겁니다. 우리가 주도주를 사야 돼요. 아파트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대치동 음마 아파트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되면 수익률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큰 자금은 큰 데다 그냥 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폭염은 뭡니까? 기후변화. 그죠? 폭염은 결국 기후변화. 근데 기후변화는 뭡니까? 기후변화는 뭐예요? 친환경 선박. 이게 이제 2030년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데 2028년부터 조기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은 내년에 갑자기 수주가 폭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갑자기 수주가 급증할 수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조선주사라고 말씀 많이 했거든요. 원자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냉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제가 이제 당장 3,500 간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내년 초에 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더 빨리 가기 시작한다면은, 더 빨리 움직이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면은 먹을 게 거의 없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확인하고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위기 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됐고, 지금 같은 상황에 멤버십 가입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멤버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돈을 버셨다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6월 24일과 25일, 26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NHKCP, 학도 파이낸셜, 특히 이제 NHKCP 같은 경우는 11,000원과 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싶은 종목으로 얘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은 요즘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은 7월 달에 700만원 버신 분, 7월 10일 190만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헤이스페타시스 59%나 수익이 나신 분 계시고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축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엄청납니다. 앞으로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리는데요. 24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 1억 4천이나 보시는 분 계시네요.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뭐 안 좋을 때가 뭐 한두 달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금일 구리값 상승한다고 해서, 그죠? 구리값 뭐 언급하신 종목으로 수익 봤습니다. 풍산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립니다. HD의 현대마리엔진, 현대건설, 풍산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선주, 그렇죠? 원자력,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네요. 두산에너비티 8%, 9%,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증권, 대웅, 특히 이제 대웅은 장전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바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조선 원자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두산일비티, 한국전력 뭐 44만원 보시면은 수익 나셨다. 한국조선해양 2,600만원 그렇죠? 보시면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비티 보시면 100만원. 특히 두산에너비티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조선해양 19%, 16%, 7월 8일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